론스타입니다. 정부 론스타의 2,800억 원 배상 책임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이제 나왔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온 결과인데요.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악연 벌써 20년 전 얘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시죠. 1997년, 98년 하면 우리나라가 IMF 사태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이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정말 줄도산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외환은행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는데 외환은행도 상당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1998년 5월이죠. 독일의 이 코메르츠방크가 지분 30%를 인수하면서 외환은행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껐을 뿐이지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2002년 되면서 카드 사태 그리고 현대건설의 이 부실과 맞물려서 이 독일의 코메르츠방크 외환은행 지분 사실상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환은행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국내 큰 은행들 모두 인수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게 바로 우리나라와 20년 악연의 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론스타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악연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2003년에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어요. 그런데 이때 지금 론스타가 가지고 있던 자기 자본 비율이 1,700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3년에 매각을 해놓고 2003년에 사들인 다음에 2006년에 다시 매각 작업을 벌입니다. 이때 접촉을 했던 것이 국민은행과 HSBC였거든요. 네. 그런데 모두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리고 근데 이 협상이 결렬됐던 상황 중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가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금융 상황이 좋지 않았던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11월에 계약을 거쳐서 2012년 보유 지분 51%를 3조 9천억 원, 3조 9천 157억 원에 하나금융 지주에 넘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헐값 매각 의혹이 불거지게 된 거고요. 이광원 전 외환은행장이 구속되고 또 이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무죄 판결 확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론스타가 손해를 받느냐? 절대 손해보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무려 이익만 4조 원의 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승인을 미뤄서 계약이 파기됐고 이 파기됐다는 건 국민은행 HSBC와의 이 협상 타결 중이었는데 그 타결이 무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팔게 돼서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매각이 됐다면 HSBC의 2007년에 5조 9천억 원대로 매각이 됐을 텐데 시일도 늦어졌고 또 금액도 5조 9천억 그러니까 거의 6조 가까운 금액에 팔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사들인 금액이 3조 9,157억 그러니까 약 4조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2조가량 우리가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지금 론스타가 또 이 하나금융과 관련해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당하게 과세해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2012년 12월에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ISDS라고 하거든요. ISDS를 제기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가의 법령이나 정책 등에 따라서 피해를 봤을 때 그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국제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31일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2,80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10년 만의 일입니다. 그러게요. 당시에 사실 3년 만에 외환은행 매각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론스타 많은 분들이 사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하도 이제 뭐 외환은행 사건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한국에 진출하게 된 건가요? 일단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입니다. 하버드대 출신인 존 그레이켄 회장이 텍사스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금을 끌어모아서 1995년에 론스타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이 펀드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 뭐 미국의 교원연금을 비롯한 이 연기금과 국제금융기구뿐만 아니라 석유재벌 등 개인 부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이 폐쇄형 펀드예요. 그래서 누가 투자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론스타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한국에 진출을 해서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팔아서 이익을 남겼고요. 또 2000년대 들어서 이 외환위기 이후에 자금난을 겪게 되는 국내 기업, 부동산도 사들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뭐 극동건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현재의 강남 파이낸스 센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본격적으로 이 한국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리게 된 이유,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환은행 인수 직후부터 적법성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은행법, 당시 은행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비금융 부문의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산업자본 같은 경우에 은행의 주식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이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지금 론스타가 하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했던 건데 어떤 거냐면 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부실금융기관 정리라는 건 당연히 이 외환은행이 속해진 거죠. 그러면서 2003년 9월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 부실의 주요 근거를 보면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이라고 하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정치가 6.16%였는데 지금 정상치로 본 게 8%예요. 8%니까 6.16%로 봤을 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민단체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시민단체 입장은 다른 것이 2003년 말 실제로 외환은행 BIS 비율이 9.32%였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불법 졸속 헐값 매각을 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감사원이 2006년 6월에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광원 전 외환은행장 그리고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당시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기소를 했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지금 론스타가 보면 중요한 게 지금 2008년에 아까도 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사실 매각이 지연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행 또 HSBC와 이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을 했지만 지연되다 무산됐던 이유는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론스타 입장은 그것도 우리 정부 탓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이 탓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11월에 이 외환은행 매각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금융지주와 이 매각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지금 론스타 코리아 대표였던 유희원 씨, 이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들이 제기됐는데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일단 뭐 지금 이 유희원 씨가 당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금융위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상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에 41% 매각하라. 이렇게 매각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이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감사원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론스타의 인수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이 결론 자체를 무시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론스타 코리아의 전 대표인 이 유이원 전 대표가 유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매각 과정에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조차 사실 대한민국의 탓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론스타입니다. 와, 정말 길고 긴 인연인데요. 악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악연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론스타가 FTA에 따라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의 사실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규모가 6조 2,86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지금 환율 1,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환율 보신 분들 지금 계속해서 1,350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될 금액이 2,800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당연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더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자 금액을 지금 185억이라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환율에 따라서 계산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10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 비용 거의 470억, 500억 가까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금 2,800억만 론스타에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3,500억 가까이 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일단 론스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아야 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손해배상 금액을 6조가 넘는 금액을 지금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주 일부인 2,800억만 지금 받게 된 그런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3천억 가까이 우리나라가 론스타에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터무니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애초에 론스타가 제기한 6조라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금액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재판정부 입장을 보면 2011년 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라는 점, 그래서 론스타가 손해를 봤다는 점 일부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 론스타의 나머지 주장 자체를 지금 이 중재판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론스타는 우리나라 내 사업에 부과된 세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금 이의를 제기를 해왔는데요. 과세 당국과도 좀 충돌을 했나 봐요. 한두 차례 충돌한 게 아닙니다. 계속 충돌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외환은행 지분 하나은행에 매각하고 이 지금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를 당했는데 그때 금액이 3,195억이에요. 그런데 2012년 5월 이 세금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국세청에 청구를 했고요. 근데 지금 외환은행 이 실소유자가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 LSF KEB 홀딩스예요. 그리고 2008년 4월 이미 론스타 코리아가 철수해서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국세청이 환급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ISDS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2010년에 또 한 번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이제 매각한 거죠. 2010년에 론스타가 2007년 먼저 처분한 외환은행 지분 13.6%와 관련해서 1,192억 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비슷한 이유로 환급을 주장을 했는데 조세 심판원이 기각했습니다. 론스타가 2004년 벨기에 법인을 내세워서 인수했다가 싱가포르 투자청 산하 법인에 매각한 스타타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 파이낸스 센터입니다. 이 세금 관련 법정 다툼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이 역삼세무소에서 양도소득세 613억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론스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국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부과 취소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역삼세무소가 다시 이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 회피 탈세 방지 협약을 근거로 해서 법인세 644억 원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행정소송 그리고 헌법소원까지 거쳐서 2016년 12월에 론스타의 법인세가 확정됐습니다. 참 길고 긴 인연입니다. 론스타 사건을 심리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요. 2012년 론스타의 중재 신청 이후에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크게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가 외곽은행 매각 승인 지연을
시켰다라는 거죠. 한국 정부가 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늦추면서 손해를 입게 됐다라는 게 론스타 측의 주장입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에 2007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SBC와 협상이 잘 타결될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이 협상이 무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뒤에 하나금융지주와 이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을 넘기게 된 거죠. 43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매각 체결을 했지만 최종 매각 금액이 35억 1천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 줄어들게 된 데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에요. 일단 뭐 지금 판정문이 공개가 되지는 않은 상황인데 법조계에서 분석을 한 것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쟁점을 보면 부당과세 부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 과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론스타가 이번 사건에서 한국, 벨기에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에 대해서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했다라면서 과세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약 14억 7천만 달러입니다. 이 배상을 해달라고 주장을 한 건데 한국 정부가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다라고 하면서 면세 혜택 대상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많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 따르면 론스타가 이 면세 혜택 위해서 설립된 실체 없는 회사라는 거 사실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 흔히 접했던 페이퍼 컴퍼니와 그렇죠.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중재심리에서 손해액 산정도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지금 론스타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이 정부, 그러니까 한국, 벨기에 정부가 배상금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배상금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까지 배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배상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면 세금 예상액 20억 달러 수준으로 본 게 론스타 측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정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배상금에 대한 세금 부과 아직 발생한 게 아니고 발생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산정 방식 법정 근거와 인정 사례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중재판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동안 벌인 6조 원대 국제 소송에서 결국에는 2,800여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분도 계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사실 세금으로 이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관련 결정을 내렸던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책임론까지 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관료가 특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금융, 고위 관료여서 더욱 좀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2년 이 2월까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 당시에 이 금융위 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금융위 이 사무처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그 상황 그때 이 관련해서 업무를 봤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직책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외환은행 지분, 이 론스타에서 지분을 인수했을 당시에 법률 대리를 맡은 것이 바로 법무법인 김앤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인사청문회 때 다시 한 번씩 다 쟁점이 조명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추 부총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가도 당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때처럼 결정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책임져야 한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지금 크게 야당으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책임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론스타가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은 6조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인정된 금액이 4.6%. 그러니까 승소했다라는 게 95.4%고 패소했다라는 부분을 굳이 산술적으로 따지면 4.6%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기한 금액 대비 판정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은 당시 판정부의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이번 선고와 관련해서 취소 신청을 준비할 계획인데 그 과정도 1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게 입장이기도 하고 지금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지금 당장 사실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한 3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국민 세금으로 만약에 론스타에 지급을 해야 된다면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세금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배상금 규모를 감안하게 되면 사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상하지 못한 자금 소요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자금 소요에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나 법무부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 취소 신청도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배상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또 기재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뭔가 판정이 나오면서 일단락이 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우리 정부가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1일에 관련 브리핑을 했었죠. 그때 보면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되기는 했지만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명이에요. 3명 가운데 다수 의견 2명이 지금 2,800억 관련한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1명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책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희원 씨가 지금 카드 관련해서 주가 조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매각 관련한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잘못한 부분이 없다라는 게 지금 소수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 받아들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는 승산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지금 봐도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냈던 브리핑 관련 목소리 중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었던 마음에 와닿았던 이 말이라면 바로 그거죠.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입니다. 일단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한테 다시 한 번 더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 이 역시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3명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판결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다수 의견이라고 해야 2명이고 소수 의견이라고 해도 1명이잖아요. 그 1명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배상금을 물어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목소리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최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에 연평균 10%가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건 중에 1건 정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지금 일단 소수 의견은 우리 정부 편의 입장, 우리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소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취소 신청 가능성 있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단 상당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론스타 측에서 취소 신청 가능성을 할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6조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지금 제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일부만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론스타 측 입장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향후에 이 중재 판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릴 계획이라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취소 신청까지 감행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요.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론스타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